집단정신치료. 와, 이름부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걱정 마세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복잡하지만 정말 매혹적인 세계를 탐험하는 지도를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볼까요? 여기 감옥을 탈출하려는 철학자랑 도둑이 있었어요. 도둑이 먼저 나섰죠. 천장으로 조심조심 기어가는데 갑자기 간수가 "거기 누구야?"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때 도둑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발력을 발휘해서 고양이처럼 야옹 하고 울어버린 거죠. 자, 이제 철학자 차례예요? 간수가 똑같이 소리치니까 이 철학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금 본 도둑의 생생한 경험을 따라하는 대신에 머릿속에 있는 그 고양이의 정의에 기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죠. 고양이입니다. 결과요? 당연히 둘 다 딱 걸렸죠. 아니, 이 황당한 이야기가 집단치료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바로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 그러니까 도둑의 야옹 같은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이론, 즉 지도와 나침반이 없다면 철학자처럼 길을 잃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지도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지도에 쓸 용어들부터 정리하고요. 이 분야의 두 가지 큰 기둥이 뭔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엔 핵심적인 세 가지 모델을 살펴보고 현대에는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오스 이론 같은 최신 관점까지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지도 그리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용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게 막 섞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알아야 할 핵심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치료예요. 이건 아마 제일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담받는다 또는 심리치료 받는다고 할 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치료사랑 나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푸는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가장 기본 개념이죠. 그럼 집단정신치료는 뭐가 다를까요? 이름에 집단이 붙었잖아요. 바로 그 집단 자체가 치료의 핵심 도구가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개인 치료가 의사가 환자를 1대1로 수술하는 거라면 집단 치료는 여러 사람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재활훈련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집단 치료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제일 큰 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말한 대화 중심의 집단정신 치료는 물론이고요.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교육 프로그램처럼 집단을 활용해서 무언가 치유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활동은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주 넓은 개념이죠. 자, 용어 정리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의 핵심부로 들어가 볼게요. 이 집단정신치료라는 분야의 모든 이론들은요, 딱 두 개의 커다란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두 기둥이 때로는 팽팽하게 맞서기도 해요. 바로 여기서 이 분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숲을 봐야 하는가, 아니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봐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요. 다시 말해서 왼쪽에 보이는 정신역동처럼 집단에 모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오른쪽에 집단역동처럼 이 집단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하나의 환자로 볼 거냐, 바로 이 대립이에요. 자, 정신 분석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프로이트. 그는 당연히 개인에 집중했습니다. 프로이트한테 집단이란 건 그냥 리더를 향한 개인들의 감정이 모여있는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의 제자들은 집단은 오히려 한 사람을 깊이 분석하는데 방해만 돼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윌프레드 비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집단은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야. 이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유기체라고. 와,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개인도 중요하고 집단 전체도 중요하다. 그럼 이 둘을 합칠 수는 없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S.H. 파울쿠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을 했어요. 그는 집단 분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개인의 생각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러니까 집단 전체의 무의식이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정말 멋지게 두 관점을 통합해낸 거죠. 자, 이렇게 훌륭한 선구자들 덕분에 이론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게 또 너무 많아지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따르라는 거야 싶을 때쯤 1968년에 파로프라는 연구자가 나타나서 이 복잡한 지형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바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세 가지 모델 지도를 딱 제시한 거죠. 이 세 가지 모델은
쭉 이어진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쪽 끝에는 개인의 과거, 즉 거기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집중하는 관점이 있고요. 반대쪽 끝에는 집단 전체의 현재,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관점이 있는 거죠. 자, 모델 1.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집단이라는 공간을 빌려서 여러 명을 앉혀놓고 동시에 개인 치료를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집단은 그냥 배경 무대 같은 역할인 거죠. 두 번째 모델은 훨씬 더 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분야의 대가인 어빈 얄룸은 집단을 사회적 실험실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현실에서는 하기 힘든 관계 맺기 연습을 이 안전한 실험실 안에서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도 받으면서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일종의 관계 훈련소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세 번째 모델, 이건 가장 급진적이에요. 여기서는 아예 집단 전체가 한 명의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그냥 그 사람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 집단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떤 긴장이나 주제를 대신 말해주는 목소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자, 이렇게 치열한 이론적 논쟁들을 거치면서 현대의 집단 치료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또 여러 이론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도로 발전했습니다. 현대 지도를 그릴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까 잠깐 나왔던 어빈 얄롬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실용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복잡한 이론 싸움은 그만하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실제로 사람을 낫게 만드는 건데? 라고요. 그리고 그 답으로 11가지 핵심적인 치료 요인을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단에 와보니까 와,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것, 이걸 보편성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오히려 내가 치유되는 이타심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야 하는 끈끈한 소속감, 즉 집단 응집력입니다. 이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현대 집단 치료의 핵심, 다원주의입니다. 요즘에 뛰어난 치료사들은요, 한 가지 이론, 한 가지 지도만 고집하지 않아요. 마치 연장통에 다양한 도구를 가진 장인처럼요. 이 집단에는 망치가 필요하겠다, 저 집단에는 드라이버가 좋겠다 하면서 상황과 필요에 딱 맞는 이론적 도구를 유연하게 꺼내 쓰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지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직은 다 그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놀랍게도 물리학이나 철학 같은 최신 이론들이 이 집단이라는 현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들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카오스 이론에 나오는 나비 효과 다들 들어보셨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집단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정말 사소한 몸짓, 한순간의 침묵이 집단 전체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더 흥미로운 비유들이 나옵니다. 집단을 홀로그램 같다고도 해요. 홀로그램은 그걸 아무리 잘게 쪼개도 그 작은 조각 하나하나에 전체 이미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집단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이 집단 전체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단이 그냥 유기체 같은 게 아니라 지구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가이아 이론처럼 집단 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의 살아있는 초유기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나라는 개인과 우리라는 집단의 경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 자체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이 작은 집단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작은 우주라면 그 우주 안에 있는 한 명의 인간,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